네, 지금부터는 김재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비서실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방금 천하람 의원 인터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쪽에서는 단일화 가능성 제로다. 아예 딱 선을 긋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 뭐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말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단일화라는 것은 결국은 두 명의 대통령 후보 중에서 경쟁력 있는 한 분을 내세워서 본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그런 의사의 표시이자 정치 행위인데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 이준석 후보의 입장에서는 결국 본선까지 완전 그 선거 끝까지 임하는 것을 포기해야 될 상황에 맞닥뜨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단일화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인데요. 예. 뭐 그런 본인의 뜻은 이미 예상했던 상황이고 그 예상했던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단일화의 어려운 과정을 계속 가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는 예. 정치적 수사이고 또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이기도 합니다. 아, 극복 아직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뭐 당연히 원래 어떤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도 예. 후보 단일화의 대상이 되는 분, 예. 즉 그 정치적으로 그 일종의 그 정치적인 대상이 되는 후보 단일화의 대상이 되는 분의 입장에서는 늘 후보 단일화를 거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예. 특히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본선 경쟁력을 논할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수 진영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반드시 정권을 재창출해야 된다는 그런 대의 앞에 자신의 또 정책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현실을 반드시 극복하고 보수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고 보수 진영에서 많은 국민들이 보수 진영과 많은 국민들이 지금 열망하고 있는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서 본선 경쟁력을 확실하게 해서 정권 재창출을 성공시킬 그런 지금 입장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근데 워낙 저쪽에는 단호해서요. 무슨 보관이 좀 있으십니까 혹시? 뭘 제안이나 보관 아니 어떠십니까? 이것은 뭐 말씀으로 어떻게 하든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예. 현실적으로 후보 단일화에 나서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예. 정치적으로 강한 부정은 또 긍정일 아, 경우도 그렇게 있고 보시는군요. 예. 완전히 표를 차단하고 말씀하시는 것도 예. 시간이 지나면 또 순식간에 해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런 것은 그런 정치적 수사에는 크게 지금 중요한 그 판단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 사전 투표 전날이 데드라인은 맞죠? 일종의 사전투표 전날까지 후보 단일화를 해야만이 현실적으로 예.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완벽한 토대가 형성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는 사전투표 전날까지 꼭 후보 단일화를 이루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 후보 단일화가 되지 않더라도 예. 이런 우리들의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러 가지 어떤 노력과 예. 또 후보 단일화를 그 열망하고 있는 국민적인 그 의지를 반영해서 예. 만약에 후보 단일화가 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예. 결국 국민들이 투표 과정에서 사실상의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 줄 것이기 때문에 예. 뭐 그것에 대해서 그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후보 단일화가 모든 선거 전략은 아니라는 점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 김 실장님은 이번에 그 김문수 후보 진영에서요. 그 전에 한덕수 후보랑 어떤 단일화 과정에서도 그 전부터 계셨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김문수 후보가 처음에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할 때 출마 선언문을 제가 작성을 예. 하고 처음 시작했습니다.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요. 김재원 실장께서 어떤 그 진영에 전략을 많이 짜는 분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 한덕수 후보랑 그 과정을 예측하셨습니까? 이렇게 굴러갈지?
한덕수 후보는 본선 경쟁력이 전혀 없는 분이었고 또한 적어도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그 배경을 갖춘 국민의힘의 정통성에 부합되는 분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에서는 이미 경선이 진행되는 중에도 한덕수 후보를 옹립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적인 방향을 진행해 왔었고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당선되자마자 예. 한덕수 후보를 교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을 진행 중인 사실을 이미 알았었고요. 예. 그래서 당 지도부의 그 당시 당 지도부의 그 스케줄대로 움직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 사실 정상적인 후보 단일화가 아니고 후보 예. 교체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는 성공할 수도 없고 결국 그런 방식의 무모한 후보 교체 작업은 그 당원들이 서로서 심판을 해서 막아주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여쭤봤던 건 그 당원들이 어떤 그런 격변하는 과정을 어느 정도는 예측하셨습니까? 혹시 아니면 놀라셨습니까? 그 당원들. 당원들은 굉장한 그 정치적인 통찰력을 갖추고 있고 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라고 역대 많은 선거 과정을 통해서도 지켜봤었고 예.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모한 후보 교체 작업, 예. 이 김문수 후보 끌어내리기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예. 저는 뭐 그 과정에서 추호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그 무모한 후보 교체 작업을 주도했던 분이 아직 가까이 남아서 이렇게 계셔도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여쭤봐도 되나요? 네. 대통령 후보인 김문수 후보는 사실 넓은 포용력과 그리고 그 당의 운영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어 온 전임 지도부에 대해서도 예. 곧바로 그 함께 가자는 그런 의사 표시를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지도부의 일부가 그대로 지금 그 당을 운영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 예. 뭐 추호의 어떤 불편함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우리 당의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혼란을 잘 수습해 나가는 김문수 후보의 리더십을 보고 예. 그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는 사실은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가면서 예. 모두 힘을 모아서 그 함께 해야 승리 길이 열리는 것이지 누구는 이렇게 해서 믿고 누구는 저렇게 해서 믿고 하다가는 뭐 선거 운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그것이 그 지도자의 어떤 포용이나 지도자의 든든한 그 믿음의 그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그 김문수 후보의 방향이 지극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아까 이준석 후보의 어떤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끝까지 열어놓고 노력을 하시겠다 이 말씀하셨는데 극적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져도 1+1 이게 다 안 될 것이다. 혹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나 이준석 후보님과의 후보 단일화는 반드시 예.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것이고 1+1이 2가 되는 것 이상의 예.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에 전 국민들이 한결같이 열망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준석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입니다. 예. 이런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내지 못하면 아무래도 보수 진영의 많은 분들이 좀 실망을 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후보 단일화를 성공시키면 많은 분들에게 또 희망을 주고 이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길이 열려 있다라고 해서 오히려 득표력에 도움이 돼. 지금 현재 나오는 그런 지지율보다 더 큰 효과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지율의 합보다도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보다 더 많은 그 플러스 요인이 생길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한 거 아시죠? 사표 아닌 미래에 대한 투자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나 홍준표 전 시장의 경우에도 예. 이준석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것은 사표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예. 그러한 사표라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예. 사실은 그 이준석 후보를
현재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투자한다는 것이니까 이준석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을 또 전제로 하는 것이고 예. 이준석 후보에게 표를 주면 그것이 곧 사표가 된다는 그 두 가지 전제를 깔고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예. 유권자들에게 상당히 그 정확한 그런 지침을 마련해 주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적어도 이준석 후보에게 투표를 하면 사표가 되는 것이고 예. 이준석 후보는 현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그래서 이준석을 찍으면 이재명이 된다라는 예. 현재 논리를 상징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 어떤 전후 설명하신 의미는 알겠지만 그래도 홍준표 전 시장의 의중은 이준석 찍어라 이거 아닙니까?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해석하면요. 홍준표 시장은 여러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또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말씀을 아주 많이 하셨고 그래서요. 그 부분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어느 말이 맞습니까? 좀 해석 좀 해주시죠. 하와이까지 다녀오신 의원들은 김문수 후보 지지한다 그랬다는 전언을 했기 때문에 어느 쪽이 이 홍 전 시장 의중의 진심에 가깝습니까? 또 내일 되면 또 달라질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지금 홍준표 시장께서는 적어도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그런 충분한 의사표시를 하셨고 다만 이준석 후보를 찍더라도 그것이 미래에 대한 투자가 될 수 있다. 뭐 그 정도의 약간의 덕담을 하신 것 아닌가. 이준석 후보에게 표를 찍으면 사표가 된다라는 전제 아래 덕담을 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덕담으로 해석을 하시는군요. 네. 예. 자, 지금 객관적으로는 지지율의 열세는 분명히 객관적인 현실입니다. 극복 전략이 뭘로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이제 지지율이라는 것이 현재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여론조사를 한 과거 상태의 한순간의 어떤 심리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나 지지율 변화의 추이를 보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는 상승하고 이재명 후보는 급전직하로 추락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것이 언제 과연 역전이 되고 뒤집히느냐 그런 측면인데요. 대강 해석을 해보면 후보 사전투표 직전쯤 되면 이제 보수 진영에서 충분히 결집을 해서 아마 이 여론조사 결과가 뒤집힐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현재의 수치가 약간의 편차가 있다고 해서 그것에 동요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 여론조사 결과보다도 훨씬 더 다른 결과가 순식간에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출구조사 때까지의 결과는 아직까지 전혀 예상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오늘 속보 보니까요. 한동훈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하고 함께 유세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어떤 의미로 해석하십니까? 한동훈 후보께서도 적극적으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돕기 위해서 나선 것인데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동안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한동훈 후보도 김문수 후보를 돕기 위해서 이제 팔 걷어붙이고 나섰다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도움은 지금 좀 의구심을 갖고 아직까지 흔쾌히 김문수 후보를 돕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큰 지침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후보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요구 조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돕는 걸로 해석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이미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천명을 하고 또 나선 입장에서 또 다른 어떤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선거일까지 한동훈 후보는 적극적으로 선거에 도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그걸 여쭤봤냐면요. 윤석열 대통령과의 분명한 절연을 계속해서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절연이란 부분에서 어떻게 접근하십니까? 김문수 후보 이미 분명하게 절연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한동훈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조치를 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동훈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몰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하기 위해서
그동안 사실상 많은 노력을 보여줬고 또 실제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우리 당 탈당해서 자연인으로 계시는데 예. 뭐 여기서 더 어떤 전련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예. 그러나 일각에서는요. 김문수 후보가 조금 더 어떤 중앙으로 접근하려면 개헌과 탄핵에 대한 보다 분명한 반성과 어떤 성찰 있어야 한다. 이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뭐 그분도 대책 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요. 네. 김문수 후보는 분명히 개헌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고, 예. 다만 국무회의에 이제 불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 국무회의에 소집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를 그 자리에서 밝히지 못했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그 상황이 없습니다. 예. 계엄을 동조한 적도 없고 계엄을 동의한 적도 없고 예.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이미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어떤 발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탄핵 문제에 대해서도 김문수 후보가 그 국회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탄핵 과정에서 동조하거나 찬성하거나 반대한 것이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밝힌 것이고 예. 지금은 그 탄핵 선고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끝나서 불복할 수 있는 어떤 그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뿐이고 탄핵의 그 결정에 대해서는 수용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아까 그 권성동 제가 원내대표를 좀 간접적으로 여쭤봤었는데요. 그분에 대해서 어떤 김문수 후보의 포용력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를 가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당초에는 한동훈 후보 측에서 예. 원내대표직 사퇴를 요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선출하기 때문에 예. 대통령 후보라고 하더라도 사퇴시킬 수 있는 권한이나 예. 그 방법이 없는 것이 권유는 할 수 있지 현실이거든요. 않습니까? 후보로서 총 어떤 충분히 권유해가지고 이런 어떤 선거를 위해서 대승적으로 양보해달라 이런 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그러나 예. 그런 것조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을 때 당내 분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았었고 예.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문수 후보를 대선 후보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조치를 하는 분들 중에서 예. 한 분이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마치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하는 조치로 또 보여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것이 당연히 선거에 임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조치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오히려 김 시장님, 입장이었을 시간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재원 김문수 대선 후보 비서실장이었습니다.